네, 반갑습니다. 네. 다함께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배태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또 좋고 그렇습니다. 앞서 박상필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다함께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를 2016년 11월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만 9년 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2014년 하고요, 2015년에 이 2년 동안 제주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다 아들이 2명인데 그 2명 아들하고 아내하고 저하고서 그 제주 애월에 있는 상간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좀 지내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참 좋고 또 의미 있는 좀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 아내가 휴직을 하고 24시간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 이쪽 중산간 지역이라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집 하나 덜렁 있어서 아내랑 계속 붙어서 잠깐 슈퍼 갈 때도 차 타고 나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계속 붙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또 아이들 이제 시골 학교 보내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자연에서 놀고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하는 시간도 좀 많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좀 지내면서 이 시간들이 우리 이제 가족에게 또 저희 부부에게 많은 좀 이렇게 변화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깨달은 것들이 너무 좀 많아서 이제 서울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서울 생활을 하면서 제주도 이제 그 생활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가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연구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이기도 하니까 저희 이제 교회 학교 다음 세대 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부부 그리고 이제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연구도 하고 관련돼서 이제 글도 쓰고 그 글 모아서 또 이제 책 출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상필 목사님을 통해서 소통, 자녀와 마음 나누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23년에 아내하고 같이 공저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 30분 아이와 마음 나누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제하고 너무 딱 맞아서 제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그래서 총 4강 제가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4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하고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까지는요. 자녀와 마음 나누기 소통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자녀하고 마음 나누는 거에 대한 좀 그 실천하는 거, 실생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이론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와 마음 나누기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에 대한 내용들이 첫 번째는 자녀와 대화의 힘과 현실에 대한 걸 좀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요. 하루 30분 소통의 효과와 방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서 그럼 실질적으로 자녀와 마음 나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이제 이쪽 그 미취학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를 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서와 일기동화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 표현과 놀이에 대한 내용들 다음 주에 이제 하고 전반적인 그런 얘기를 다음 주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재 부모와 자녀의 대화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여러 해 동안 이 청소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고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누구랑 하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그다음에 뭐 상담하는 사람들, 청소년 기관들, 그리고 뭐 그 교복 파는 데 있죠. 거기서도 이런 앙케이트를 해요. 설문조사를요. 자, 이것들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들이 이제 상담을 언제 누구랑 하느냐, 대부분 이제 친구,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은 동료, 이런 것들이 약 한 43%, 약 반절 정도에 되는 그 사람들이 친구나 동료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 정도가 어머니, 엄마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는 아이들도 19%, 그다음에 형제 자매가 6%, 그리고 아버지, 아빠가 4%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나왔던 게요, 2022년, 2023년 정도 해에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고민이 생기면은 부모보다는 친구, 뭐 동료라고 할 수 있는 그 또래 집단에게 자신의 고민들을 좀 털어놓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럴 때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녀를 교육하고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다 보면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런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하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나 이런 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퍼센티지가 주는 것들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런 앙케이트가 대부분 조금 다 비슷합니다. 이런 비율로 나와요. 여기 보면은 어머니는 23%라서 그래도 어머니한테 고민을 이렇게 냈는데, 아버지는 4%거든요. 어떤 앙케이트에서는요, 1% 정도가 아빠에게 고민을 뭐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빠잖아요. 또 아들이 둘인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편인데, 이런 수치를 보면은 아빠들이 참 외롭고 아빠들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2023년도까지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4년과 2025년 이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은 고민이 생기면은 누구한테 상담을 할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AI가 들어섰잖아요. 그래가지고요, AI가 나온 이후로 고민 상담을 AI에게 하는 그 퍼센트가요, 그러니까 급상승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요, 이제는 그 자신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비중이 없어지고 이제 AI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요, 성인들도 굉장히 이게 비중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I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뭐 이야기 하겠지만, 이 AI와 함께 뭐 상담을 하고 AI에게 계속 물어보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편해지고 자신에게는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타인과 특히 이제 자녀와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생기게 됩니다.
추후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또 뭐 더 어린 아이들이 왜 부모가 아니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AI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매체에게 자꾸 상담을 할까? 그리고 왜 부모와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자기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할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대 가정에 어떤 소통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이 처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 가정의 소통과 장벽은요, 뭐냐면 이제 바쁜 일상을 보내잖아요. 이거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정말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뭐 학원도 갔다 오고, 그리고 뭐 시간이 돼서 뭐 초등학생이지만 밤 7시, 그리고 조금 고학년 되면 밤 9시까지 학원에 가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또 부모들도 직장에서 또 일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1인 1직업이 아니라 지금 1인 뭐 다직업을 하는 분들이 또 생기게 되고, 그렇게 이제 각자마다의 어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서로 자녀들과 이렇게 모여서 시간 보내는 것들이 좀 이제 부족하는 그런 어떤 현대적인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마트폰이나 TV 등 디지털 기기 사용과 이제 증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고 저희 집안도 좀 이제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그 식구들이 다 모여 있지만 각자 핸드폰을 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서 TV 틀어놓고 각자 핸드폰을 또 이렇게 보고 자기만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뭔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또 없는 것이 저희 이제 현대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좀 비슷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가족이 공동으로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취학이라든가 아니면 저학년, 이런 아이들은 또 이런 시간들이 많지만, 아이들이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시간들이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뭐 졸업을 하고 하면 이 시간들은 점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부모의 피로와 스트레스, 그래서 대화의 어떤 의지가 저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이제 좀 탈진하게 되잖아요. 쉬고 싶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와서 대화를 시도를 하더라도 이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텐션이나 이런 것들을 받쳐주기에 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함께 이게 챙기는 그런 시간보다 난 힘들고 그러니까 조용히 쉬고 싶고, 아이들에게 좀 이제 미디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나도 편하고 너도 재미있게,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현대 가정의 소통의 장벽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 방식의 문제는요,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소통의 그런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방적인 훈육과 지시 위주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태도. 세 번째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지 않는 대화 방식.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 표현보다 결과 중심의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뭐 네 가지가 다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요, 우리 이제 부모들이 이 대화하는 법이나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일방적인 훈육과 지시 위주의 대화입니다. 이게 왜 이제 좀 문제가 되냐면은요, 저는 이제 50대거든요. 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저런 그 부모님들이 일방적인 뭐 훈육과 지시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수긍하는 그런 표현이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나쁘다 뭐 이런 그런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아이들, 뭐 지금의 청소년이나 그리고 뭐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딪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뭐 저학년이나 이렇게 들어간 분이 부모님들이 1980년대생,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 보게 되면 1990년대생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모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 대화를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방식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화하는데 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자녀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이 태도. 뭐 첫 번째랑 좀 비슷하지만 자녀들이 열심히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부모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간도 부족하지만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안 들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 이야기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게 되죠. 여러분들 뭐 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내 친구가 내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딴청 피우고 내 이야기를 잘 안 듣는다 그러면은 좀 신경질 나잖아요. 그런 친구가 또 만나자고 하면 만나기 싫죠. 내 얘기 뭐 하는 것들도 좀 꺼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부모가 경청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신경질 나는. 반대로 이야기해서 내가 부모인데 자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딴청 부리거나 내 말에 집중하지 않고 얘가 이게 딴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 나쁘죠. 신경질 나고 막 화가 나죠.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런 부분들도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녀 성장 단계에 맞지 않는 대화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뭐 교육학에서는 뭐 발달 과정에 따른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들 연령에 맞게끔 대화하는 방식도 이제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몇 세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대화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쳐져야 하는 부분은 그때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그 아이 스스로 사고하고 할 수 있을 때에는 그거에 맞게 대화하고 또 질문하는 방법들도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게 되고 대화하는 것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좀 예를 들면은요, 운동에 좀 비유를 할게요. 제가 굉장히 이제 그 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제 헬스를 하려고 갔는데 트레이너가 뭐 PT를 하는데 당신 딱 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들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힘겹겠죠. 그래서 열심히 뭐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트레이너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헬스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가면은 짜증나고 막 나는 못하는데 막 하라고 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아이 선생님 그 나이가 되고 선생님 정도 그 정도면은 이 정도는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그러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트레이너가 와서 선생님 나이 50대는요 이 정도가 적당해요 라고 하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보다 훨씬 낮은 거를 자꾸 들게 해요. 그래서 운동을 막 열심히 해도 이게 뭐 운동한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무게를 높여도 될 것 같은데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그러다가 허리 나갑니다. 이 정도가 적당해요. 그럼 제가 운동을 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면 막 시시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상황이 어떤지 이 부모가 잘 파악하고 우리의 자녀의 수준에 맞게끔 대화를 풀어가야 아이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속 얘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맞장구 치지 않고 자꾸 내 생각, 내 입장에 있어 자꾸 아이를 뭐 미취학이거나 초등생인데 성인 대하듯이 막 대화를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좀 컸는데 아주 저학년 아이들처럼 대화를 시도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화하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맞춰서 대화하는 방법들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감정 표현보다 결과 중심의 대화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다음에 좀 뭐 다른 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감정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녀들이 이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부부관계나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직설적으로 야 너는 뭐뭐뭐뭐 하고 이렇게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들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소리 들으면 이 감정이 어때요? 그리 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거를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좀 어떻게 돼요? 뭐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꺼냈을 때 또 뭐 지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저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실수하고 그다음에 좀 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은 겪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그런 말을 듣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이 전두엽이요 완전 다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성적으로 이해도 뭐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상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해서 내 마음에 있는 속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우리 엄마랑 아빠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거야.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들로 자꾸 자기의 속 이야기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녀들이 쉽게 자기가 고민하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닥치는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엄마나 아빠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래 집단 애들에게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공감이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를 내 친구, 내 또래 집단들은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너도 그러냐? 맞아, 맞아. 야, 너는 그럴 때 어떻게 하니? 아, 그렇구나. 너는 어때? 라고 하면서 그 공감들을 이끌어 가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AI에게 질문하는 건 뭐예요? 하는 이유는 AI는요,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I가 무슨 그 대답을 했을 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호통도 칠 수 있어요. 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 AI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파악을 하고, 아, 얘는 이런 걸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뭔가 계속해서 풀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맞아, 그렇지 라고 하니까 점점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보다 AI한테 계속 질문하고 그 AI에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족인데, 그 뭐 제 아내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 그리고 함께 더불어 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 우리 가족들을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잘 안다는 착각에 우리가 좀 빠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방통행. 네 번째는 아이의 눈높이 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부모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쌍방통행인데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 세미나도 하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싸움에 대해서. 우리 흔히 얘기해서 부부가 싸운다라고 하면 어때요? 좀 살짝 싸움하니까 뭐예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부부가 싸운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워요. 우리 부부는 안 싸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뭐 좋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부부는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뭐 요즘은 결혼 시기가 늦어졌지만 20년, 30년 동안 다른 완전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정마다요, 뭐 옆에 완전 친한 사람도요, 가정의 문화들이 굉장히 달라요. 저희 집하고 저희 가정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희 집은 뭐 고기 구워 먹을 때나 이럴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냥 거실에다가 신문지를 쫙 깔아요. 그리고 뭐 브루스타나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막 고기 막 구워 먹고 이런 거 막 했어요. 저희 처갓집은 집에서 삼겹살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튀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해요. 자, 그러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신문지를 쫙 깔아놓고 고기 구워 먹고 뭐 하는 거를 생각을 하겠죠.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기 구워 먹고 하는데 신문지 깔아놓은 거 그닥 좋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냄새 나고 하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서 식당 가서 먹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도 어떻게 하면 냄새가 잘 이렇게 빠져가고 냄새가 배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지지고 볶고 하면서 같이 하나의 울타리를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의 울타리, 아내의 울타리가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어떻게 돼요? 그 울타리 교집하는 부분들이 70%, 80%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아내와 남편의 울타리 안에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자녀가 자라게 돼요.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은요, 성장할 동안 이 안에서 잘 자라서 아이의 생각, 아이의 환경, 아이의 문화 이런 것들을 부모하고 함께 공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친구가 생기게 되고 자기만의 생활이 생기면서 부모로부터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서 부모와 교집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꼭 생겨야 돼요. 성장하면서. 그래야 나중에 독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 자녀는 자녀 이거를요 아주 저학년 때부터 실시하게 되면 자녀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자녀하고 함께하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독립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울타리를 칩니다. 왜? 자녀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이 존재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그 울타리 밖에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울타리 안에는 부모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노력해서 자기만의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 형편도 나아지고 그리고 애들이 좀 자라서 애랑 좀 대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부모 교육이나 아니면 뭐 TV에서 하는 뭐 해서 자녀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청소년기에 뭐 방황하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녀한테 가서 얘기하죠. 야, 얘기 좀 하자. 자녀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그러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는요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지금 울타리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울타리 안에 갑자기 아빠나 엄마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랑 아빠는 야 이씨 내가 대화 좀 하자고 그러는데 네가 그래? 그리고 이제 또 화내는 거죠. 그리고 아이 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거는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온전히 독립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시기가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해야 아이가 성인이 돼서 독립한 이후에도
부모하고 계속 마음을 터놓고 속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계속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아이를 잘 안다는 착각. 이거는요, 제가 완전 그 경험한 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혹시 두란노라고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이제 두란노에서 목회와 신학이라고요. 그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예요. 거기서 이제 기자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제 아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대부분 맞벌이를 하거나 이런 집안에서는 학원에 보냈어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근데 저하고 제 아내는 아이를 계속 학원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그 둘 다 조금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퇴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 좀 전향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 뭐 학교 보내는 거, 그다음에 12시 좀 끝나고 그 12시나 1시 정도 끝나면 애들 학원도 안 보냈거든요. 태권도만 보냈거든요. 그래서 1시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랑 함께 했었어요. 그거를 뭐 초등학교 시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시간 뭐 이런 시간을 쫙 보냈으니까 거의 한 10년을 같이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무슨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얘는 제가 알고 있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빠 생각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뒤통수를 딱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착각은, 제가 착각했던 건 뭐냐면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다음에 내 생각에 대해서 아이가 많이 받아주니까 내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바라는 아이의 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00%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 아이를 100% 제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우리 아이를 타인으로 좀 취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은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얘 아이는 타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많은 이 자녀 교육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부모 교육을 하는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를 대할 때 타인으로 생각해야 된다. 부모의 소유물이나 아니면 뭐 부모의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아이를 대할 때 우리 회사에 존폐를 결정하는 바이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쉽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녀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바이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바이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저 바이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성향은 어떤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할까? 막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아이를 잘 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은요, 세 번째 일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일방통행이. 이것도 제 이제 큰아들, 계속 큰아들라고 이제 경험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이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잘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이건 어때? 네가 뭐 1화는 이거고 2화는 이거고 3화는 이거고 4화는 이거야. 네가 한번 선택해봐.
근데 1안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야. 2안은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가 결정을 해요.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이 고3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말하고 자기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살지를 않았대요. 충격받은 거예요. 야, 다 네가 결정한 거잖아. 내가 언제 시킨 적 있냐? 야, 1번, 2번, 3번, 4번, 5번 막 하면서 야, 이런 게 있어. 선택 네가 해. 라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선택지는 많이 줬지만 선택지는 없잖아. 듣고 싶은 정답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아빠나 엄마가 듣고 싶은 정답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선택지를 줬지만 아빠랑 엄마가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얘기하고 답하고 그렇게 행한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충격받았죠. 아휴. 그런 일방통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지시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이거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한다는 말 많이 듣고 계시죠? 그래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막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막 존댓말도 쓰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에 병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요, 자기에 있는 속내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 소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자르면서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엄마랑 아빠는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데 선생님은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엄마랑 아빠는 내가 얘기하면 다 얘기해 주는데 너네들은 왜 안 해? 이거는 엄마랑 아빠랑 다 해줬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요. 그런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의 눈높이 교육에 맞추라는 것이 아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알고 그냥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다 그래서 아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니까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사회생활이 안 되고 공동체 형성이 안 되고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만큼 아이도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부모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부모의 속 이야기나 그다음에 부모가 처하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요, 가끔씩 저희 아들들한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딱 있으면은요, 저희 이제 둘째가 얘기합니다. 엄마, 하나님의 다 무슨 뜻이 있는가 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힘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 아들들한테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빠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이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제 아내도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아들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거 잘 됐어요? 누구하고는 어때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부모의 고민이나 그다음에 부모가 힘들어하거나 부모의 마음들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몰라요. 부모의 마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잘 받은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도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확률이 높겠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쌍방통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아이한테 막 뭐라고 이렇게 훈육하고 지시하는 일방통행도 안 좋은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는 것 일방통행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함께 속마음을 풀어가는 그런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요 52분인데요.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 이런 대화의 부족이 미치는 영향들이 뭐냐? 소통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부모하고 자녀 간의 정서적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인데요, 모이면 어색해. 함께 있으면 좀 뭔가 거리감도 생기고 안 편해, 마음이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자존감은 점점 저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들이 약하게 됩니다. 자꾸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AI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하고 대화하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직 자립해서 정서적으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고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부모하고 잘 소통하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기에 됐을 때 청소년 문제활동 발생의 가능성, 그런 확률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대화하는 방법, 그거는요, 첫 번째, 우리 부모가 대화하는 방법을 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나 지금 부모 세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고, 그리고 그 윗세대들, 우리 윗세대 때는 이런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는요 부모로부터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생존하는데 부모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핸드폰 주면서 야, 좀 해봐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뭔가를 교육받고 받아서 내가 생존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화를 안 해도 자기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화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는 타인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아이는 내 삶을 결정짓는 바이어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함. 이 꾸준함 이야기는요, 특히 이제 아빠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빠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미취학 때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되고 하면 좀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잘 안 해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되면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소통하는 것들이 어색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대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가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그 시기까지 해줘야 성인이 돼서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요, 이렇게 정서적 안정, 자존감 형성, 신뢰 형성,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효과적인 부모와 자녀 대화가 가져오는 변화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또 뭐 신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소통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게 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또 어떻게 대화를 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루 30분이라는 주제로 좀 제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7분인데요. 한 3시 5분에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